안녕하세요, 여러분. 91세 현역 의사 박종환입니다. 오늘도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났고 주말엔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엔 늘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아침 루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저를 90대에도 진료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예전엔 부지런했는데 이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깜빡깜빡하네. 운동은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더욱 무기력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하루를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죠. 저 역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70대 중반 허리 통증과 불면증, 기억력 저하로 하루하루 버티듯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의 늪에서 저를 꺼내준 것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신 겁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어둡고 조용한 이 시간, 몸이 깨기 전 먼저 마음을 정리합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한 권의 노트와 볼펜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오늘 해야 할 일과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습니다. 이 짧은 기록이 저에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이 한 줄이 마음의 자세를 다잡게 해줍니다. 그 다음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물 한 컵이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채워주고 내장 기관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이 단순한 두 가지, 마음 정리와 물 한 컵이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물 한 컵을 마신 후 저는 조용히 마루로 나와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새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줍니다. 손가락을 펼치고 주먹을 쥐었다가 손목을 돌리고 발끝을 움직입니다. 허리를 둥글게 굽혔다 펴고 무릎을 구부려 관절을 자극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깨어납니다. 무거웠던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기분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스트레칭을 15년 넘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사라졌고 허리 통증도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칭 후 저는 밖으로 나갑니다. 공기가 맑은 이른 아침 10분에서 20분 정도 걷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천천히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주변을 감상하며 산책하듯 걷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돌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기도 하죠. 걷기는 최고의 약입니다. 무릎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고 장운동도 활발하게 해줍니다. 78세 최 여사님은 걷기만으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하루 15분 1000보만 걷자고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3000보까지 늘리셨습니다. 걷기만 꾸준히 해도 기분이 밝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걸음으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펴봅니다. 독서는 뇌를 깨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매일 10페이지씩 읽습니다. 글이 작으면 확대경을 사용합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건강 칼럼, 역사 이야기도 좋습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소리 내어 읽기는 말하기 능력을 유지하고
두뇌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가끔 손으로 필사도 합니다. 좋은 문장을 한 줄 적고 그 뜻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80세 박 여사님은 이 습관 덕분에 기억력 저하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요즘은 손주 생일도 잊지 않아요. 이 말씀에 저도 기뻤습니다. 독서 후에는 가벼운 집안일을 합니다. 신문을 정리하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화초에 물을 줍니다. 이것이 하루의 리듬을 잡아줍니다. 나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감정은 삶의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겁니다. 잘 계시죠? 요즘은 어떠세요? 이 짧은 통화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 루틴을 마치면 저는 진료실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힘 있게 시작합니다. 김봉래 여사님은 77세, 지병은 없지만 무기력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게 돼요. 가끔은 내가 살아 뭐하나 싶어요. 제가 루틴을 소개해드리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첫 주는 물 한 컵, 둘째 주는 스트레칭, 셋째 주는 걷기 5분. 이렇게 3개월이 지나자 김 여사님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작은 시 쓰기 모임에도 나가고 계십니다. 박사님, 요즘은 하루가 짧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하시려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일별로 아주 간단한 실천표를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물 한 컵 마시기, 손목과 발목 돌리기. 화요일, 5분간 스트레칭, 감사한 일 한 줄 쓰기. 수요일, 10분 걷기, 책 한쪽 소리 내어 읽기. 목요일, 발가락 마사지, 손주에게 전화하기. 금요일, 신문 스크랩 1개, 계단 오르기 1회. 토요일, 가족과 통화, 식물에 물 주기. 일요일, 좋아하는 음식 천천히 먹기, 손글씨로 짧은 편지 쓰기. 이렇게 하루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이 루틴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루틴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놓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또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손주와 산책하거나 자녀와 식사 후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기. 공유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습관은 훨씬 오래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록을 남겨보세요. 벽에 달력을 붙이고 실천한 날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눈으로 보는 변화는 큰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91세 의사의 아침 루틴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상과 감사 노트, 미지근한 물 한 컵,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 1020분 걷기 운동, 조용한 독서와 뇌 자극, 집안일이나 교류 활동, 요일별로 나눠 실천하기. 이 모든 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고 집안에서도 가능하며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루틴은 몸뿐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습관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결심을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나를 돌보겠다. 그 첫걸음에 저는 깊이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언제든 회복 가능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루틴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저녁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잠이 건강을 완성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